아까 낮에는 좀 따뜻해가지고 좀 뭐고 겉옷을 안 입고 점심 먹으러 나가가지고 갔다 왔거든요. 그랬는데 저녁이 되니까 또 살살 추워가지고 우리 학생이랑 우리 조교쌤이 지금 히터를 켜놨어. 그리고 이게 밤낮 차이가 조금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철에 감기 조심해야 되고 몸 관리 잘 해야 되는 철이 되긴 됐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평상시에 뭐 매번 알고 있는 것 같아도 사실은 엄밀하게 보면 작년에 했던 일이 올해 똑같이 반복되는 것이 많은 것 같은데도 보면 똑같은 일이 있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년 다르거든요. 지금 우리 과만 해도 작년에 있었던 일이 올해 반복되는 것 같지만 일단 벌써 작년에 한 학년만 있다가 올해 지금 2개 학년이 됐잖아요. 일단 그거부터가 작년에 없었던, 작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일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내일 다시 저 1, 2학년이 다 모여가지고 수업을 하긴 하는데, 이렇게 한꺼번에 1, 2학년들이 다 모이면 교실이 꽉 차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도 작년에 경험했던 것이 반복적으로 올해 또다시 경험하느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자연이라는 것이 벚꽃 필 때가 되니까 벚꽃이 지금 피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그 벚꽃 밑에서 설레던 마음 그게 올해 또 반복은 되죠. 그렇지만 우리 사람은 작년에 벚꽃에서 만났던 사람이 올해 다시 벚꽃 아래에서 같은 사람이 만나지는 것은 전혀 아니죠. 그렇죠. 묘한 생각들이 많이 겹칩니다. 특히 작년과 올해 사이에 국가적으로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산불도 뭐 어마어마하게 크게 나면서 피해도 많이 입었고 또 국가적으로 정치적으로 찬반이 워낙 거세게 충돌해가지고 그 속에서 또 서로 애를 먹었고 또 올해는 올해대로 앞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사실 모른다 해야 맞거든요. 다만 계절이 다시 온 것, 다시 학기가 시작된 것, 학기가 다시 연결되는 것,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달라졌을 것 같다. 그렇죠. 좋아지는 것이 많으면 가장 참 바람직한데 좋아지는 것이 많으냐 어두워지는 것이 많으냐 했을 때는 가급적 좀 많이 좋아졌으면 좋겠다. 좀 행복한 일이 많았으면 좋겠다. 항상 마음이 그렇습니다. 근데 주변에 벌어진 일을 보면 다치기도 하고 사고가 나고 아프기도 하고 그래서 참 그런 일이 우리가 통계적으로 보면 일어날 수 있으니까 보험회사에서 보험을 팔잖아요. 만약 교통사고가 절대 일어나지 않는데 자동차 보험을 판다는 건 나쁜 놈이죠. 그래서 통계적으로 봤을 때에 어느 정도의 가능성이 있어서 우리가 언급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되돌아보면 분명히 뉴스 할 때마다 교통사고가 났다, 불이 났다, 뭐 사람이 죽었다, 사람이 태어났다, 결혼식이 있다,
뭐 온갖 일들을 뉴스하는데 마치 그 일은 나하고 상관없는 것처럼 생활하다가 어느 순간에 그런 일이 나한테도 닥치거든요. 갑자기 그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랬을 때에는 내한테 벌어진 일이 어떻게 내한테 이런 일이 챙겨라고 화가 나지만 또는 억울하다고 하소연을 하지만 통계적으로 보면 그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옛날부터 언급이 됐고 그럴 만한 일이 있으니까 복음을 받죠.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때까지 복음을 이때까지 많이 냈지만 한 해가 지났을 때마다 출동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한두 번 정도 배터리 나가가지고 차 움직이지 못할 때 그 한두 번 하고 배터리보다는 참장. 저도 키 안에 넣어놓고 잠갔을 때가 있었어요. 그거 보험 서비스. 예, 그것도 보험 서비스 한 번 받아봤습니다. 근데 이때까지 평생에 한 번 받아봤어요. 문 따라달라는 거 한 번 받아봤고 그 다음에 배터리 방전돼가지고 출동 좀 해주세요 하는데 차가 자주 그렇게 되는 차가 있더라고. 그걸 한번 떼면 한 서너 번 한꺼번에 쭉 뺐다가 그 다음에 몇 년을 안 되다가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들이 다 보험에 들어가면서 보험료율이 정해지고 하는데 보험회사에서는 그런 것들을 촘촘히 넣어가지고 보험 이제 계획을 하는데 만약에 내한테 벌어지지 않는 일을 가지고 보험을 넣으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종종 보면 뭐 애군이 끼었다라고도 하고 귀인을 만날 것이라고 하고 올해는 운수가 필 거다고 얘기를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면 막 기분은 허무하고 또는 어떤 때는 찝찝하고 그렇게 한데 한 해가 지나고 세월을 돌아보면 한 해 토종 비율이 좋았다고 해서 그 해가 뭐 다 괜찮은 것도 아니고 한 해 애군이 끼온다 삼재가 들었다라고 해서 정말 죽고 못 살 만큼 힘든 곳으로 가는 것은 아니다 보니까 이제는 조금 마음이 올해 삼재다 해도 내가 조금 조심하면 덜 겪겠지 하는 마음이 되고 올해는 뭘 해도 잘 될 거다 한다고 해갖고 제가 로또를 사고 복권을 산다고 다 되느냐? 안 됐죠. 좀 차츰차츰 이제 4월이 되고 날이 조금 따뜻해지기는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침 저녁으로 싸늘하니까 여러분도 건강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오늘부터 내일 사이에 먼 곳에서부터 오시는 분들도 있고 또 내일 뭐 오늘 저녁에 지금 우리 박 대표님 오늘 저녁에 야간 당직이라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내일 수업하러 오기가 힘들 텐데 했더니만 또 무릎 쓰고 오시겠대. 그래서 야 참 이제 성의가 대단하다 했어. 몸 잘 챙기시고 지금 한참 또 지금 3월달 4월달 돼가지고 올해 교육 시험고 진행하고 하는 일이 많아가지고 짐승들이 다 없었거든요. 이럴 때일수록 정신줄 놓겠다 싶고 이럴 때일수록 조금 쉬어야 됩니다. 여유를 갖고 조금씩 쉬는 틈을 만들어야 몸이나 이 머리가 견디지. 우리가 AI 기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계속 뽑아먹으면 뽑아먹을 수 있을 것 같기 싶어도 완전히 방전됩니다. 방전돼가지고 처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안 되기를 바라면서 벌써 다음 주 지금이 11일이잖아요. 다음 주 15일부터가 중간고사라고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막 문자를 보내는 바람에 사방에서 지금 시험 어떻게 할까라고 너무너무 궁금해 하시길래 우리는 뭐 학과들처럼 평일에
주간에 이렇게 다 모일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만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차근차근히 요점 정리해 가면서 중요한 것 다른 거 한 번 더 이렇게 되살려 가면서 하는 쪽으로 해서 지금 그동안에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하고 지나왔는가, 특별히 이제 선박 조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했던 얘기를 한 번 더 해보려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맨 먼저 우리가 그동안에 했던 얘기들 중에서 여기 보면 바람하고 그 다음에 물에 대한 얘기를 했거든요. 바람과 물. 그래서 바람과 물이라면 특별히 이제 해류가 있고 그 다음에 조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보통은 외력으로 작용을 하는데 돼 있어가지고 바람이라든지 물이 주는 이걸 외력이라고 하는데 그 외에는 바깥쪽에서 뭐 힘을 주는 것 자체는 아직까지 없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바람이 불었다 또는 물살이 떠밀린다 했을 때에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데 이런 것들을 배에서는 측정하기 위해 가지고 계속 시간마다 일지를 적거든요. 그 일지 적는 것을 항해 일지라 합니다. 그래서 그 배가 움직이는 동안 또는 배가 항차를 하는 동안에 항해판도 일지가 하나 있고 기관에도 일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항해 일지, 기관 일지 해가지고 거기에 특히 항해 쪽에는 바람이 어디서 얼마만한 강도로 부느냐 해서 풍향과 풍속을 반드시 시간마다 적습니다. 네. 그렇게 하는데 바람은 우리가 맞을 때에 어느 쪽에서부터 내 쪽으로 불어오는가 하는 걸 기준으로 일지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풍이라면 동쪽에서 부는 바람이거든요. 유행가의 동쪽에서 부는 바람 이렇게 갑자기 생각이 나요. 그래서 동풍하면 동쪽에서 나한테로 불어오는 바람이거든요. 그런데 물살은 내 배가 지금 어느 쪽으로 떠내려가는가, 어느 쪽으로 흘러가는가 하는 영향을 받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때에 물은 흘러가는 방향을 동쪽이면 동쪽, 조류가 동쪽이다 하면 동쪽으로부터 내 쪽으로 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배에 타고 있는 내가 봤을 때에 동쪽으로 흘러가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바람 방향과 바람을 측정하는 것과 물이 가는 방향은 어떻게 보면 정반대로 측정을 한다고 봐야 됩니다. 즉 바람은 동쪽에서 나한테로 불어오는 걸 동풍이라고 그런다 하면 물은 조류는 동쪽 물이다 하면 나로부터 동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을 동쪽 물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표시할 때는 로그의 빈칸에는 동 또는 이스트 이렇게 적어 놓는단 말이죠. 이스트 적어 놓으면 두 개 다 바람 방향 이스트, 조류 방향 이스트라고 했는데 이것이 사실은 표현되는 것은 바람은 동쪽에서 내 쪽으로 불어오고 있고 물은 내 쪽에서 동쪽으로 가고 있고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장 기본적으로 선박에서 외력으로 작용하는 것 중에 바람과 조류가 가장 큰 차이가 있다는 부분이 표시하는 방향이 많이 다르다 하는 부분을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분들 요점 정리를 하고 가야 될 것 같다 싶어서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바람이 이렇게 해서 배가 가고 있는 걸 침노라 그러거든요. 침노인데 배가 가고 있는데 바람이 불면 배는 이쪽 방향으로 가려고 코스를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가고 했는데 바람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불면 이 배를 떠밀거든요. 그러면 배가 여기서 안 가고 있으면 여기 떠밀려 가겠지만 앞으로 가고 있는 상태에서 여기서 바람이 부니까 이게 어떤 상황이 되냐면 배는 앞으로 가고 있는데 위에서는 밀리니까 배가 모양은 이렇게 되면서 이쪽으로 가요. 내가 출발할 때는 이쪽 가겠다 해가지고 우리 김영애 선생님 쪽으로 가는데 바람이 여기서 불면 배는 그 방향으로 가는데 이게 약간 밀리잖아요. 이 상태로 계속 하게 되면 이게 나중에 누구한테 가느냐면 안홍재 선생님한테로 가요. 그러면 출발할 때는 김영희 선생님한테로 가기로 했는데 실제로 도착은 안홍재 선생님한테로 이렇게 가야 돼요. 그럼 제가 사실은 여기서 안홍재 선생님한테로 바로 간 것처럼 간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방향은 이쪽으로 보고 있었거든. 이렇게 배가 바람에 의해서 이렇게 밀려가지고 자기는 앞으로 간 게 이렇게 비스듬하게 가잖아요. 그러면 원래 가고자 하는 이쪽 방향하고 실제로 배가 가서 도착한 방향하고 이만큼 각도 차이가 나요. 요만큼이 바람 때문에 밀린 거예요. 이렇게 바람 때문에 밀린 이 각도 차이를 뭐라 하느냐 하면 바람이 불어서 배를 밀어서 배를 압박해서 나타난 차이다 해가지고 이거를 풍압차라 합니다. 이거 풍압차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똑같은 사유로 바람이 아니고 물살이 우리 윤혜선한테로 가기 위해서 출발했는데 물이 밑에서 이렇게 떠미는 것이 이렇게 밀었어요. 그럼 배는 이렇게 가는데 이게 물이 이렇게 미니까 또 이거 제가 떠내려가지고 이렇게 가서 배는 분명히 가고 있는데 밑에 물이 없고 결국은 도착은 안심한테 갔어.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차이가 나죠. 이렇게 각도가 처음에 가려고 했는데 물살에 밀려서 간 요만큼 차이, 요 각도 차이가 나거든요. 요 각도 차이는 흐를 U자를 써가지고 유압차라 합니다. 유압차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중운전에서 울릉도를 간다고 할 때 또는 독도를 간다고 할 때 이게 굉장히 영향을 줍니다. 즉 바람이 동서로 불면, 즉 동풍이 불든지 서풍이 불면 배가 울릉도나 독도로 갈 때 큰 영향을 안 받습니다. 거의 배가 이동하는 방향이 한 110도쯤 되기 때문에 동서쪽 바람은 영향을 안 받는데 바람이 남쪽에서 불면 조금 가면 벌써 이렇게 바람 영향을 받거든요. 그러면 나는 울릉도 가기 위해서 출발을 했는데 가다 보면 바람이 밀어가지고 이게 가고 있는데 이게 자꾸 이렇게 갑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보정을 안 하면 울릉도가 독도를 지나서 일본까지 바로 갈 수도 있죠. 네. 그래서 예전에 사람들은 이런 것들 자체를 알 수가 없으니까 그냥 바람에 밀려갖고 가는 대로 해가지고 바다에 있는 울릉도나 독도가 사실은 멀리 지나가면 안 보이거든요. 그러면 땅 보일 때까지 가거든요. 그러면 가서 땅이 보이면 저 땅이 누구 땅인지 파악해보고 잘못 왔네 하면 또 달려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요즘에는 그렇게는 안 하죠.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출발할 때에 조금 가보고 처음 출발하는데 조금 왔는데 보니까 풍압차나 유압차가 어느 정도 된다는 걸 알면 그만큼을 아예 처음부터
꺾어버립니다. 그러면 내가 김영희 스님한테 가겠다 하면 떠밀리 같은 아예 우리 정결단 시험 쪽으로 방향을 이렇게 하고 합니다. 그럼 이렇게 해갖고 선생님한테로 가는데 계속 바람이 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서 계속 이렇게 하니까 결국 도석은 김영희 스님한테 도착하도록. 그래서 원래 의도가 이렇게 가도록 하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진친도라고 합니다. 이렇게. 내가 출발해가지고 영애선생님한테로 가겠다라고 끈 이것이 지도상에 끊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진친로입니다. 그 다음에 이 진친로가 가서 도착할 때까지 나는 지금 배를 어떻게 몰아가야 되겠느냐 하는 것이 지금부터 방향의 바람의 힘, 물의 힘 이런 것들을 감안해가지고 정하는 거죠. 그래서 바람이 북쪽에서 분다 하면 북쪽에서 불리니까 이 배가 이렇게 어느 정도 흘러갈 거야. 그러니까 지금 어느 정도 꺾어서 아예 처음부터 가야 가겠구나 이 생각을 하고 다 배를 조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풍압차하고 유압차를 고려를 해서 배를 조정해야 되고 이거는 큰 배는 작은 배는 다 똑같습니다. 특히 작은 배는 오히려 물에 많이 떠밀려가거든요. 큰 배는 주로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지만 조그마한 배들은 물에 이게 많이 영향을 받는데 그래서 특히나 고기잡이를 하는 어선들 같은 경우에는 이 침에 많이 실린 그런 거 상관없이 물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가기 때문에 물이 어느 쪽으로 흘러가는가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야 이게 내가 가고자 하는 쪽으로 많이 틀어지지 않고 갑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시간마다 이걸 측정해가지고 물의 힘, 바람의 힘을 보면서 방향을 조금씩 조정합니다. 왜냐하면 바람이 많이 불다가 적게 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이 불 거라 생각하고 처음에 이렇게 꺾었는데 이렇게 꺾었는데 바람이 가다가 죽었어. 거의 많이 안 분다. 그러면 이제 엉뚱한 쪽으로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항상 수시로 이렇게 점검을 하면서 해도 위에다 표시를 해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지금 물살이 조금 줄어들었다. 바람이 줄어들었다 하면 또 그 맞춰가지고 가야 될 방향을 보고서 가도록 그렇게 합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지도에다가 점을 찍으면서 갔는데 요즘에는 내비게이션이 있어가지고 계속 내비게이션이 찍어주거든요. 그래서 그 내비게이션 보면서 지금까지 온 것하고 그다음에 길이에 나와 있는 바람의 방향, 그다음에 이렇게 물이 흐르는 방향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바람은 풍향 풍속계를 봐야 되고 큰 배들은 물의 밑에 흘러가는 것 이거조차도 유향유속계라고 또 있습니다. 그걸 다 해가지고 다 보면서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과연 배의 기계를 얼마나 많이 설치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보통 어선들은 그 밑에 물이 어느 정도 흐르는가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으면 좋기 때문에 요즘에는 어탐기, 소나, 유향유속계 이런 것도 달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연근의 연안 복합에는 그런 것들은 안 답니다. 왜냐하면 전기를 굉장히 많이 써야 되거든요. 유향유속계 같으면 초음파를 만들어가지고 물속으로 100m, 1000m까지 이렇게 쏠 수 있어야 되는데 최소 한 200m 정도까지는 초음파를 쏠 수 있어요. 그러려면 배가 좀 커야 되고 그래서 보통 유향유속계 정도는 안 달고 보통 연안 조업하시는 분들은 눈으로 다 목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목측하기 위한 준비를 좀 해야죠. 이런 얘기를 용어를 자꾸 이렇게 말을 하니까 벌써 유압차, 풍압차 이렇게 하면 우리 선생님은 바로 알아들으셨는데 이런 건데 까다로운 한자로 구성된 말을 처음 들으시는 분은 이제 서서히 머리에 열이 조금씩 이제 오릅니다. 왜냐하면
이제 유압차, 풍압차뿐 아니라 조금 가면은 이제 풍상측, 풍하측 이런 게 나오거든요. 풍상, 풍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바람을 받는 쪽을 풍상이라고 그러고 바람을 안 맞는 뒤쪽을 풍하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왜 필요하냐 하면 이런 배가 조난을 당했을 때에 이 배가 만약 화재가 났을 경우 같으면 화재가 났는 방향이 어딘가 있을 텐데 그 방향으로 공기가 꽁꽁꽁 들어가면 화재가 더 번지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화재가 난 쪽을 바람이 부딪히는 방향 쪽으로 안 줍니다. 그러면 불이 더 잘 타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화재가 난 쪽을 바람이 닿지 않는 쪽으로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갑자기 배를 풍하 쪽으로 돌려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그 용어를 모르는 분은 배를 풍하로 돌려라 이러면 그 용어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전혀 차이가 나거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 가지고 이 배를 구조해야 되는데 해양경찰 선박이 가가지고 보트를 내리면 이 보트를 내릴 때 어느 쪽에 서서 보트를 내리는가 이걸 판단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반드시 구조하는 배는 조난한 배의 풍상측으로 가서 풍하측으로 보트를 내리고 그러면 보트는 이 조난선의 풍하측으로 가서 사람을 담아 싣고 그 사이에 풍하쪽으로 간 구조선이 모터보트에 구조보트에 타고 오는 사람을 그 보트로 풍하측으로 가서 사람을 구조선에 올려주거든요. 그럼 이 얘기를 설명을 들으면 머리가 찌끈찌끈한 거예요. 뭔 소리를 하는지를 못 알아듣겠다. 그냥 내리면 되지 왜? 바람 막아주고 회사에 이렇게 내리고 돌아가. 그냥 내리면 되지. 그러니까 뭔 소리를 그냥 그 사람들을 배 내려가지고 배 옮겨주면 되지.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하는데 사실 바다에서 이걸 안 지키면 사람이 잘못하면 죽어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이렇게 들고 있으니까 이게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지만 바다에 파도가 주렁주렁하고 보통 구조를 해야 될 날씨는 날씨가 안 좋거든요. 바람도 불고 파도가 주렁주렁 하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도 뭔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구조 요청을 했잖아요. 그럼 이 배는 급박한 상황인데 급박한 상황에서 사람들이 물에 뛰어내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에 뛰어내리거나 했을 때에 물에 뛰어내린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이 배가 이렇게 있잖아요. 바람에 의해서 떠밀리면 배가 바람 힘을 많이 받겠어요. 사람이 바람 힘을 많이 받겠어요. 배가 훨씬 힘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 이거 떠밀려간 이걸 실제로 배라고 이게 배가 바람으로부터 힘을 받고 여기서부터 탈출하려고 물에 빠진 사람이 물 위에 지금 탈출을 했어요. 그럼 있으면 자 봅시다. 사람이 있어서 물에 떴어요.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어느 쪽에 바람을 많이 받겠나요? 배가 많이 받습니다. 그럼 배가 이렇게 떠내려가요. 떠내려가면서 배가 가까이 오면 사람이 헤엄을 빨리 쳐서 안 벗어나면 이 배에 깔려가지고 배 밑으로 들어가요. 배가 사람을 올라타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은 배에 밀려가지고 배 철판에 있는 조개 껍질에 완전히 피부가 다 상할 정도로 계속 시달려요. 그래서 사람이 물에 뛰어내릴 때는 자기가 봤을 때에 배가 밀릴 것 같으면 이 바람 부는 쪽으로 뛰어내려야 돼요.
그래야 배는 이 흘러가도 사람이 안 다치는데 모르고 이쪽으로 뛰어내리면 이 배 올라타거든요. 이럴 정도로 바람 방향을 보고 어느 쪽으로 뛰어내리느냐 하는 것을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풍상풍하가 엄청 중요해요. 그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구조선이 갔을 때에는 이게 배가 계속 떠내려가고 있는 상황 같으면 이 배에 구조선이 갔을 때에 보트가 가잖아요. 그럼 보트하고 큰 배하고 차이에 바람을 영향 많이 받는 거는 큰 배가 많이 받습니다. 큰 배가 보트하고 가면 큰 배가 보트 쪽으로 와요. 그래서 반드시 장시간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으면 이렇게 작업해야 될 때는 판단을 해가지고 내가 이쪽에 가는 게 나을지 이쪽으로 가는 게 나을지 빨리 판단해야 됩니다. 안전하게 사람을 받아 내릴 때는 이쪽에 바람 안 부는 쪽이 나은데 이게 반드시 이게 밀려가지고 보트가 실킨다는 부딪혀갖고 이게 자칫하면 보트가 배하고 충돌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다에서는 풍상측, 풍하측, 그 다음에 어느 쪽으로 해서 보트를 내릴 것인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판단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특히 옛날처럼 줄을 매달아 가지고 구명 보트를 내려야 되는 그런 작업을 할 때는 이게 파도가 일렁일렁 하잖아요. 바람까지 부는 데서 구명 보트나 구조선을 내리다가 보면 배가 계속 부딪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이런 작업을 좀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파도가 덜 치는 쪽, 바람이 덜 부는 쪽으로 배를 돌려가지고 그 작업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풍상측, 풍하측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배를 몰고 다닐 때는 바람을 맞으면서 갈 건가, 바람을 안 맞는 쪽으로 해서 갈 건가 이런 것들을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다음에 미운 놈이 타거든. 비바람 불 때 그쪽으로 배를 딱 하면서 가면 나는 의도가 아니라도 그 사람은 홀박 젖죠. 마음으로 잡고 잘 쓰는. 조금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연예인 같은 거